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화요일, 목요일 방송분을 미리 좀 녹화하고 어디를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한 일주일 만에 다시 뵙는데요. 오늘은 이번 주 목요일 23일이 노무현 전 대통령님 기일이죠. 그래서 추모식이 개최가 되는데 부시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하죠. 요 문제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무현 재단 측에서는 부시 전 대통령의 추모식 참석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 유시민 이사장은 고맙게 생각하고 예를 갖춰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노 전 대통령과 가치는 달랐지만 주요 현안, 한미 간 현안에 대해서 잘 협의했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잘 해결했다. 뭐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2006년까지 서로 이견이 있었지만 2차 정상회담 하여튼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는 협의가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이에 이제 관계 평가도 하고 부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평가를 했는데요.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선 저는 이제 환영할 일이 아니다 라는 입장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낙연 총리 그리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여러 인사분들이 참여를 하시는데 외국 전직 대통령으로는 부시 대통령이 유일하게 참석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처음 추도 연설까지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일단 부시 전 대통령이 오는 이유는 보도가 이렇게 났습니다. 풍산그룹 있죠. 국내 방산기업의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전 정부의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고 민중당의 김종인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죠. 풍산그룹의 특혜로 제공된 땅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라 이런 의혹을 받는 국내 방산기업인데 주로 탄 종류를 많이 생산하는 것 같아요. 총알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뭐 포탄 이런 것도 하고요. 작년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감사 문제에서 예결선 심사 문제에서 언급되기도 했는데요. 대북 전단탄 있죠. 포로 전단을 쏘는 포예요. 그 탄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고요. 또 집속탄인가요? 하여튼 그 국제협약에서 좀 금지하고 있는 그런 탄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자, 이 풍산그룹에서 요 추모식 참석 문제를 연결시켜줬다. 이제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죠. 풍산그룹 측에서 이제 부시 전 대통령이 참석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시 전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유는 풍산과 관련한 다른 일정차 방한 하는 일정이 기본 일정이에요. 이 일정이 이 추모식과 겹쳐져 있나 보죠. 그래서 추도식을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죠. 풍산그룹과 관련한 다른 일정이면 기본적으로 무기거래 관련 일정 아니겠습니까? 부시 전 대통령이야 출신이 석유재벌 출신이긴 하지만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 후보로서 군산복합조와 긴밀하게 협력이 되어 있고 연계를 갖고 있고 이전 아버지 부시 지금 사망했지만 아버지 부시도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으로 군산복합조와 긴밀한 협력을 했었고 퇴임 이후에도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무기 강매와 관련된 역할을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들 부시도 마찬가지로 이 풍산과의 일정 때문에 우선 한국에 오는 거고 그 일정이 무기 거래와 관련된 일정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 거죠. 이 과정에 추도식을 참석하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예방까지 지금 잡혀 있어요. 일단 노무현 재단에서 초청을 한 것은 아니고 풍산에서 먼저 의사를 전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예방까지
한다네요. 23일 날 오전에 기일 당일이죠. 23일 날 오전에 청와대에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다고 합니다. 언론에서는 벌써 이제 이 북미 간 대화 관련해서, 북미 간 비핵화 관련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까지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행보가 어려울 때 전직 대통령을 많이 활용을 했죠. 미국인이 그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카터 전 대통령도 그렇고요. 그리고 클린턴 전 대통령도 그렇게 활용이 됐죠. 그래서 정부의 공식적인 특사 자격을 부여받고 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부를 대신해서 간 경우도 있고, 정부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 전직 대통령을 활용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 전 대통령이 뭐 1타 3피의 역할로 올 수도 있겠죠. 우선 국내 방산업체와 협력해서 무기 거래를 어느 정도 성사시키는 거, 이런 역할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추도식을 참석하는 일정을 통해서 일정이 어쨌든 뭐 한미 간에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또 미국에 대한 인상을 좀 더 좋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요. 또한 세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트럼프의 어쨌든 뭐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혹은 공화당 매파 군수업체의 어떤 입장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무국사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했죠. 그 후속 작업으로 부시가 와서 무기 구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일정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 이제 저는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의 방한, 부시의 추모식 참석이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모식을 참석하기 위해 오는 일정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그게 입장이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시 재임 시절이 겹치죠. 부시는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에게 대놓고 아예 막말을 한 인물 아닙니까? 디스맨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외교적 참사죠. 외교적 깡패 행위죠. 한 나라의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대놓고 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북에 대해서 폭정의 전처기지라고 공격을 하면서 대북 선제 공격을 주도했던 아주 강경한 인물입니다. 이러한 부시 행정부에 맞서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한반도의 평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 최선을 다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부시와 사사건 갈등이 일어났죠.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굴욕적인 사대적인 행위를 하고 정책을 그렇게 추진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나름대로 한반도 평화를 지킨다는 하고는 그런 기본의 입장을 가지고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에 대해서 일정하게 저항한 역할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자, 그런 당시에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를 노골적으로 혹은 음모적으로 깎아내리거나 제압하거나 그리고 압력을 넣기 위해서 다양한 작전을 폈죠. 그 노무현 대통령도 후에 이제 그 회고록이나 여타의 이제 입장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만, 부시가 직접 대북 군사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계속 메시지를 받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라크 파병 카드를 던진 겁니다. 부시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을 받아주지 않으면 대북 선제 공격을 할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지지 세력의 민주개혁 평화 세력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갔던 거죠. 이게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대북 선제 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라크 파병을 허용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한반도 정전선언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북의 핵 문제와 관련해서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이 어쨌든 자기를 지키기 위한 방어수단으로서 이 핵을 보유하게 됐다라고 하는 입장을 얘기를 했죠.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종전선언에 구체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시에게 종전선언을 해야 되지 않겠는지 일정 압력이면 압력, 요구면 요구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혔는데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이런 식으로 부시가 묵살했죠. 그래서 한반도 문제, 특히 한반도 평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주 큰 흐름에서 갈등 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부시야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건 말건 어쨌든 한반도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무기를 대대적으로 팔아먹으려고 했고 이랬던 대북 강경 세력 아닙니까?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한반도에 유익한 일을 한 적이 없다 이런 겁니다. 그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려고 했던 한반도의 개혁적인 조치들, 평화적인 조치들이 번번이 이 미국에 의해서 특히 부시 행정부에서 좌절했던 그런 관계 아닙니까? 이런 인물이 자신의 과거의 행보에 대해서 반성을 하거나 사죄를 하거나 이런 입장을 밝힌 적도 없는 밝힌 상태도 아닌 이 우리 민족의 평화 문제, 통일 문제를 사사건 방해하고 한반도 정세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 당사자가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낯짝 뜨거운 두꺼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런 인물이 참석한다는 것 자체를 환영하고 한다는 것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중히 거절하는 방법도 있었겠죠. 부시 전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 어쨌든 협의가 잘 됐다고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협의가 되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미 관계가. 제가 높이서 하는 건 그나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항을 했다는 거죠.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이 문제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나름의 역할, 나름의 진정성을 가지고 미국의 압력에 대해서 일정 정도 저항을 했다는 것이 평가할 일이지 한미 간의 협의가 진행됐던 건 사실상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굉장히 큰 착각을 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은 절대 그런 나라가 아니고 부시도 절대 노무현 대통령하고 현안에 대해서 잘 협의한 인물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통보 관계였고 자신의 패권적인 이해관계를 관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무현 정부를 괴롭히고 압력을 넣었던 그런 정부의 수반이었습니다. 초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미국의 신용평가사들이 신용평가를 대대적으로 하락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의 개혁 조치에 대해서 사전에 발목 잡기를 했고 끊임없이 그 당시 신한국당인가요?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개혁 조치를 가로막고 사사건건 비하하고 혐오하고 그랬던 것이 현 자유한국당인데 이들의 배후에 미국의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를 추모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어쨌든 그 당시에 지키려고 했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가치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장성들에 대해서 한국의 장성들에 대해서 일갈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계, 그런 정신을 우리가 잘 살려가야 된다. 10주기를 맞아서 그런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소중한 가치와 정신을 잘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부시와 같이 이런 호전적인 인물, 미국의 패권주의자가 추모식에 참석하는 것을 굉장히 기쁘게 환영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정부 사이에서 있었던 이 갈등 관계를 미화할 필요가 없다. 미화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미국의 본질과 패권적 행태에 대해서
똑똑히 인식하는 것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추모는 이런 것이 아니죠. 격려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저는 부시가 진정한 추모의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추모를 하려면 자신이 저질렀던 한반도에서 저질렀던 범죄들 그리고 노무현 정부를 흔들기 위해서 벌였던 수많은 공작과 압력들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진정한 추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걸 기대할 수 없겠죠. 그래서 부시 참석이 환영할 일이 아니다. 그런 것을 드렸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추모하면서요. 노무현 대통령의 그 평화의 가치, 14선언을 채택했던 그 평화통일 번영에 대한 가치를 잘 계승하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고 그 정신을 계승해서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어쨌든 잘 지켜나가는 것이 추모일을 맞이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이렇게 오늘 방송 마치고요. 목요일 날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